전 대표에 이어서 추미애 전 장관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그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나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네. 나한테 문제를 던지지만 제2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 구조적 폭력에 대한 투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반대로 특권 포기를 못하겠다는 민주당 내 인물들의 큰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스텝이 꼬인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보도에 많은데 김영주 의원님, 네. 추미애 전 장관도 민주당 대표였어요. 송영길 탈당한 전 의원도 민주당 대표였어요. 전직 당대표 두 분이 불체포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정치권에서는 이런 보도도 많은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다시 포기하겠다고 또 한 번 말을 바꿨지만 정작 체포영장 오면 전직 당대표 두 분도 반대하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또 방탄 행사하려는 건 아니냐,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더 빠질걸요. 예. 이제는 도저히 복구가 안 될 겁니다.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꿈꾸는 대통령의 자리에 갈 수 있냐. 뭐 그런 생각을 아주 굳게 만드는,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믿을까 말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입으로 뱉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하여, 즉 제가 얘기했던 것은 큰 승리를 위해서 작은 걸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자기 말을 바꾸어 버린다면, 또 그걸 통해서 추미애나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명분 쌓아서 그 핑계로 자기 말을 또 그렇게 쉽게 바꾼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대통령의 자리를 이재명에게 주겠습니까? 왜 자기가 대표로서 지금 이렇게 수모를 겪어가면서 견디는 이유가 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부터는 그렇게 가는 길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폭망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은기 의원님, 네. 민주당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의 혹시 이재명 대표 말고 뭐 불체포 특권을 사실 포기해야 된다는 기류로 민주당이 가고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니까 법학자들이 왜 불체포 특권을 만들어 놨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법학자들이 만들어 놨을 때 정부에서 온갖 탄압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그리고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 잡아라라는 의미에서 불체포 특권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 그게 지금 포기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잡아넣으면 잡아넣는 대로 다 잡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추미애 대표도 제2의 제3의 이재명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사실 민주당은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고 이걸 괴멸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부를 운영할 때에는 비판하는 집단들 모조리 싸그리 잡아넣어버리면 운영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해도 민주당이 비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길을 쓰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만 없으면은 굉장히 국정 운영하기 편해질 텐데 저 사람만 잡아넣으면 굉장히 좀 쉬운 운영이 될 텐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순간 민주당을 괴멸 수준까지 몰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오래 했던 추미애 대표나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순간 당신들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다시 번복해서 포기한다라는 것을 다시 걷어들어서 나 불체포 특권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이 정부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우려가 팽배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표는 또 말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기류라는 건데 김 최고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자중 질환의 길에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본인 개인에 관한 얘기를 넘어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이 불체포 특권 때문에 방탄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아, 그럼 지금 분위기가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라고 결단했는데 당내에서 대표만 포기하세요. 라고 선긋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도 다 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명하자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쭈뼛쭈뼛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검찰 탓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서명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란한 말 바꾸기 쇼가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는데요. 지금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속영장 청구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음 먹으면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법원에 영장 실질심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의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무도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말도 안 되게 구속시키겠다는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각하죠. 그럼 여론은 검찰을 맹 비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오직 윤석열 정부 탓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 불체포 특권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 이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요. 21대 국회 들어서 사실은 이 불체포 특권 논쟁이 아예 국민들 앞에 여론전이 되질 않았습니다. 시시각각 구속영장이 들어오면 다 그냥 찬성해갖고서는 영장 심사 받도록 보내주는 과정들이 벌써 1명, 2명, 3명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 일이 촉발됐던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 바로 직전에는 노웅래 의원 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돌아보고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께 허언,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서약서에 민주당이 함께 서명하길 바랍니다. 자, 여당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 이 대표의 방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의 목소리를 여당은 제기하고 있습니다.